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유튜브를 보고 퇴근하면 넷플릭스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SNS를 스크롤하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줄로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칼 융은 일찍이 현대 문명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내면의 힘을 잃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고 테이마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지만 정말 자유로울까요? 칼 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 두려움, 약점들의 집합체입니다. 현대 사회는 바로 이 그림자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요? 쾌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즉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루하면 유튜브를 켭니다. 외로우면 SNS를 엽니다. 불안하면 쇼핑을 합니다. 우울하면 음식을 주문합니다. 모든 불편함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손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윤근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불편함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불편함은 즉시 제거해야 할 것이며 쾌락은 당신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광고를 보세요.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특별하다.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된 즉각적 만족의 추구는 우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열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합니다. OTT 플랫폼을 켜면 수천 개의 콘텐츠가 기다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인내심도 끈기도 깊이 있는 사고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을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 성취를 위해 오랜 시간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진짜 노력에 대한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영상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하지 않고 근육을 키우는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노력 없는 쾌락은 우리의 정신적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하고 사회가 강요하는 가면을 벗어야 하며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불편함을 즉시 달래줄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쾌락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과거의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현대의 노예는 쾌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쇠사슬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으면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으면서 이미 누군가가 설계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믿으면서 중독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듭니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공부에 압박,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젊은이들은 작은 쾌락에서라도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게임이든 웹툰이든 유튜브 쇼폼이든 이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탈출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큰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윤근 이것을 신경증의 한 형태로 보았을 것입니다. 신경증은 우리가 진짜 문제를 회피할 때 발생합니다. 불안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려 할 때 그 불안은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쾌락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 의미의 부재, 목적의 상실이라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쾌락이라는 진통제로 그 고통을 잠시 마비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진통제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듯 쾌락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윤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담배 회사가 니코틴으로 했던 일을 지금은 테크 기업들이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앱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그들은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을 동원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좋아요 숫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중독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작동합니다. 융기라면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 고통, 회피의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시스템에 저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의식화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가능성을 얻습니다. 무의식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나요? 지루함인가요? 외로움인가요? 불안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융은 자기 인식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우리를 계속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그것을 해소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충동을 잠시만 참아보세요. 지루함을 느낄 때 스마트폰을 꺼내지 말고 그냥 지루함을 느껴보세요. 외로움이 올 때 SNS를 열지 말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세요. 불안이 엄습할 때 유튜브로 도망가지 말고 그 불안을 관찰해보세요. 이것은 명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감정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완전히 경험할 때 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비들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성찰했고 스님들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편함과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어려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융은 영웅의 여정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모든 신화와 전설에는 영웅이 어려운 여정을 떠나고 괴물과 싸우고 결국 보물을 얻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심리적 여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보물, 즉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가상의 여정을 즐깁니다. 게임 속의 영웅이 되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삶을 대리 경험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험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의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 익숙한 것을 버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근육이 무거운 것을 들 때 찢어지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듯 우리의 정신도 어려움과 씨름할 때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의미는 지속됩니다. 쾌락은 외부에서 오지만 의미는 내부에서 옵니다. 쾌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의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에 헌신할 때 생깁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쾌락 추구의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될 때 생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실존적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의미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적 성취들은 우리의 내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쾌락 추구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때로는 군중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소통해야 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SNS는 이런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쾌락은 우리를 이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의식을 채워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혼술 혼밥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난 것도 그만큼 혼자 있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융은 대중심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개인이 집단에 휩쓸리면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집단의 무의식에 지배당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좁은 세계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우리의 의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허락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쾌락 중심의 미디어 소비는 이런 비판적 사고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소비하려 하고 불편하거나 도전적인 것은 피하려 합니다.
윤기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대극의 통합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식과 무의식, 이런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쾌락 추구는 이런 통합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것만 원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빛만 보려 하고 어둠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외면하면 어둠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7번째는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융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약하게 만들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앉아서 생활합니다. 출근도 차로, 일도 책상에서, 여가도 소파에서 보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과 힘듦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마지막 한 바퀴를 뛸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의지력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력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전이됩니다. 운동을 통해 단련된 사람은 삶의 다른 어려움도 더 잘 견딥니다. 한국에서는 피트니스 열풍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것조차 겉모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SNS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8번째는 디지털 단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정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든 일주일에 하루든 완전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융은 퇴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디지털 단식은 일종의 퇴행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던 시절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지루함이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지, 고요함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현실의 감각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다시 경험합니다. 9번째는 지연된 만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더 성공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만족의 힘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즉각적 만족을 제공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미 있는 성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즉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쾌락에 길들여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쉬운 방법을 찾고 지름길을 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느린 과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빠른 변화는 표면적입니다. 깊은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째는 공동체와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앞서 고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양극단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연결은 진짜 연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에서 친구가 수천 명이어도 진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소통해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은 이런 표면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함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는 SNS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불완전함을 나눌 때 생깁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보여줄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모두가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페르소나에 갇힌 상태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11번째는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창조성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능동적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세상에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적 활동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술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백지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할 때 느끼는 불안막막함, 그리고 돌파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융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돌을 조각하고 만다라를 만들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전통 예술들이 있습니다. 서예, 수묵화도에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의 선을 긋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은 명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느린 예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과를 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12번째는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융은 자연이 우리의 원형적 이미지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강, 나무, 동물, 이런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더 자연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살고 인공 조명 아래에서 일하고 화면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이런 단절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변화,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이런 자연의 리듬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리듬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불이 켜진 도시에서 살고 언제든지 어떤 계절의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밤낮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리듬에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지면 쉬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13번째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주제처럼 들리지만 융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쾌락 추구의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SNS를 스크롤하면서 저녁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매일 우리는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아침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겁먹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무상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죽음을 숨기려 합니다.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피하려 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14번째는 의식적인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융의 가르침과 고대의 지혜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회피하려다 만나는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단식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식은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가르쳐주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추운 물에 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선택하고 견뎌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어려운 책을 읽는 것, 힘든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고통입니다. 반대로 쾌락 추구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회피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불안, 우울 중독, 이런 것들은 모두 회피한 고통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융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5번째는 멘토나 가이드를 찾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프로이트를 스승으로 두었고 나중에는 헤어졌지만 그 관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멘토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맹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회피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쾌락 중심의 문화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합니다. 진정한 멘토십은 불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스승과 제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절에서, 장인의 작업장에서 젊은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빠른 팁을 얻고 온라인 강의에서 정보를 소비하지만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배움은 드뭅니다. 16번째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근 의식이 인간 심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종교적 의식들은 이것의 좋은 예입니다. 기도, 명상절,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무의미한 루틴으로 가득합니다.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무의식적으로 일하고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을 만들 때 같은 행동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물을 끓이고 커피의 향을 맡고 첫 모금을 음미하면서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은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의식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17번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부분입니다. 화, 질투, 욕심, 나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부정된 그림자는 무의식에서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쾌락 추구도 종종 그림자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는 즐거움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내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완전해집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화가 나는지, 왜 이것을 욕망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진정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발견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18번째는 영적 차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융근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쾌락 추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물질적 차원에만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영적 갈증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영적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함, 무의미함, 실존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융근 중년의 위기를 겪는 많은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 탐구는 종교를 가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쾌락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성찰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답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토착 신앙들이 모두 영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전통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을 돌보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19번째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 추구와 정반대입니다. 쾌락은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은 강렬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이런 작은 기쁨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근 상징과 원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상징적 사고입니다. 한 송이 꽃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고 한 방울 물에서 생명의 순환을 보는 것, 이것은 시인의 눈이자 동시에 치유된 영혼의 눈입니다. 하지만 쾌락에 중독된 마음은 이런 섬세한 인식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 정말로 맛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사람과 대화할 때 진정으로 경청해보세요. 이런 현존의 순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쾌락은 우리를 미래나 과거로 데려가지만 기쁨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20번째는 용서와 수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통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를 조장합니다. SNS에서 우리는 모두의 최고의 순간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약점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타인에 대한 자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판단과 비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쾌락으로 도피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용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신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과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를 형성하는 일부입니다. 21번째는 자기만의 길을 찾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기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동조 압력이 강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길을 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아이, 집. 이것이 성공의 공식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 추구는 종종 이런 동조 압력의 일부입니다. 모두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유행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 이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근 개성화의 길이 필연적으로 고독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진실을 찾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불편하지만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길이 됩니다. 22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쾌락 문화는 성공만을 보여줍니다. SNS에는 승리의 순간, 행복한 얼굴, 완벽한 삶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실패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실패들이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쾌락 추구는 우리를 실패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어려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것만 선택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실패에 대해 특히 가혹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수능 점수, 대학 이름, 이런 것들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개성화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이나 실패는 긴 인생에서 한 장면일 뿐입니다. 23번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내적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쾌락의 끊임없는 자극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은 것에 주의를 빼앗겨서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져야 합니다. 명상, 산책, 일기 쓰기, 이런 활동들은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차 더 깊은 층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24번째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쾌락 문화는 관계도 소비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사람들을 스와이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물건을 고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쾌락 중심의 관계는 이런 깊이를 피합니다. 표면적이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융근 관계가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갈등, 오해, 실망, 이런 어려움들조차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마치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하듯이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관계는 평생의 것이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이런 관계들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했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25번째는 봉사와 기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융근 개성화가 궁극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쾌락 추구는 본질적으로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주는 것에서 옵니다. 봉사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내어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기여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합니다. 융은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집단 무의식과 연결될 때 진정한 충만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품앗이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일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강합니다. 26번째는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융근 몸이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감정들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위통, 긴장, 이런 것들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커피를 마시고 계속 일합니다. 아파도 진통제를 먹고 참습니다. 몸이 쉬라고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한 몸은 결국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융은 신체와 정신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몸이자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요가, 태극권, 명상, 이런 수련들은 모두 이 연결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나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수련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도 결과지향적으로 접근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뺐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27번째는 순환과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근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장과 쇠퇴 확장과 수축 외향과 내향, 이런 리듬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성장만을 요구합니다.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가야 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도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휴식합니다. 땅도 휴경기가 필요합니다. 동물들도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생산적이려고 하고 365일 활동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쾌락추구도 이런 리듬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픔, 외로움, 지루함,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 즉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이런 감정들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의 기쁨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도 모릅니다. 28번째는 상징과 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현대인들은 꿈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평생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갈등이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꿈의 언어는 논리적이지 않고 상징적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려면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꿈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태몽, 길몽, 흉몽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지혜를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 하고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융이 보여준 것처럼 무의식의 지혜는 이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9번째는 세대를 잇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개인을 넘어선 무언가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유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적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세대 간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하고 노인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단절은 양쪽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배울 기회를 잃고 노인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융은 노년이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지혜를 완성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와 공경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이런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삶에서 배운 것들, 고통을 극복한 방법들, 의미를 찾은 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30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쾌락추구는 종종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함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쾌락 추구가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핵심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실수할 것이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약한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고 소비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의미 있는 어려움에 도전하세요. 진정한 관계를 만드세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생활은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것을 되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편하게 살지 않고 굳이 어렵게 사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쉬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의미는 영원하다는 것을. 편안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세요. 당신의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세요.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진정한 길입니다. 쾌락의 노예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의식 없는 존재,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히 깊이 의미 있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는 용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깨워야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세요. 지루함을 느낄 때 유튜브를 켜는 대신 그냥 지루함을 느껴보세요. 외로움이 올 때 SNS를 열지 말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길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문화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융도 그중 한 명이었고 지금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쾌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쾌락 없이도 괜찮을 수 있을 때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끊임없는 즐거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옵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하루씩 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고 놀랄 것입니다. 쾌락의 노예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무의식적 삶에서 의식적 존재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공허함에서 의미로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윤기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차례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이미 있습니다.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